한전에 임대료를 주고 전신주를 빌려 쓰고 있는 통신 3사가 무단으로 설치한 무허가 통신선이 지난 5년간 124만 가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지러운 전신주 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 한국 제외 시행령을 공포한 오늘 국회에선 한일 관계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0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의 형량을 대폭 깎아준 항소심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오늘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에도 동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군인에 대한 강제 전역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군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8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길 다니다 전신줄을 보면 도대체 뭔 전선 줄들이 저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도대체 무슨 선들이 그리 많이 걸려 있는 걸까요? IT 강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지러운 전신주 케이블 선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주택과 사무실 빌딩이 늘어서 있는 사이로 전신주에서 뻗어나온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전신주 하나에 저렇게 많은 선들이 걸려 있어도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어지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전신주의 의지에 걸려 있지만 보이는 선들이 다 전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신 케이블 등 전선 외의 다른 선들이 훨씬 더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네모난 모양의 주상변압기를 기준으로 전신주 제일 상층부엔 22,900V의 특고압 전선 3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상변압기 아래로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로 들어가는 220V 또는 380V의 저압선이 걸려 있고 저압선 아래로 조가선이라고 불리는 전선 외 각종 통신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지지선이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고압선 3개와 저압선 1개 등 전선 4줄과 조가선 2줄이 전신주에 걸려있는 기본선들입니다. 문제는 이 조가선 2줄에 지나치게 많은 통신선들이 주렁주렁 말 그대로 낱마처럼 얽혀서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모든 전신주는 한전 소유로 SKT와 KT, LG U+ 등 통신 3사들은 한전의 일종의 전신주 사용료를 지불하고 조가선을 빌려 자사통신과 IPTV 등에 필요한 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 TV, SO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초고속 인터넷이나 TV 등은 모두 한전 전신주의 의지에 설치됩니다. 관련해서 한전의 배전 설비 공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조가선 1개당 연결할 수 있는 통신선은 24개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은 있으나마나고 한눈에 보기에도 24개는 훨씬 넘어 보이는 선들이 조가선에 덕지덕지 걸려 있습니다. 조가선 사이 위아래 30cm를 이격해야 한다는 한전 규정도 역시 있으나마나 조가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각종 통신선 등에 묻혀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둘째치고 저러다 툭 끊어져 떨어져 내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절로 될 정도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이게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데 주변에 지날 때마다 이게 끊어져서 내리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합니다. 예, 넘어질까 봐, 떨어질까 봐 항상. 이처럼 도심 흉물로 전락한 어지러운 전신주선들은 상당 부분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 때문입니다. IPTV나 초고속 인터넷 변경, 신규 가입 등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한전 지침이나 규정은 무시하고 일단 전신주의 통신선부터 설치하고 보는 배째라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전에 적발된 무허가 통신선은 무려 124만 가닥이 넘습니다. 추징된 위약금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과열 경쟁으로 위약금을 물더라도 일단 전신주에 이런저런 선을 설치부터 하고 보는 관행 아닌 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 미관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온 전선 케이블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수차례 무산되었고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들이 걸려있는 전신주는 언제든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실제 과도한 선무게와 집안 치마 등이 겹치며 직각으로 서 있어야 할 전신주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위태한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현재도 설치하고서는 그냥 끊어놓고 막 늘어뜨려 놓고 또 계속 굉장히 많은 숫자로 거기다가 공갈을 시켜놓고 해서 전주에 부담을 주고. 한전은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어지럽게 얽힌 전신주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 오늘도 시민들은 어지럽게 얽힌 전신주 선들을 머리 위에 두고 그 아래를 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수출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주최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대립을 넘어서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자로 나선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가 제시하는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을 심층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상중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제1한국인 최초로 도쿄대학 정교수가 된 강상중 명예교수는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과 세이가쿠인 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일본 내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비판적 정치사상가입니다. 강 명예교수는 먼저 지금의 한일 갈등 상황을 역사, 경제, 안보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정치 이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되었던 우리 대법원의 일제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단순히 돈 얼마 배상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일본 입장에선 영린을 건드린 문제라는 겁니다. 徴用工をめぐる大法院の判決は韓日基本条約を踏みにじる国際公約違反である。どうしてムン・ジェイン政権はそれに対してアクションを起こさないんだ。これが日本側からの大きな不満の種になっ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す。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선 강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 외교 라인과 경제 라인에서 일본 경제 산업성이 헤게모니를 쥐고 아베 총리의 강경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합의된 조치는 아니라는 건데 그 근거로 강 명예교수는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본 내 여론에도 해당 조치를 강행한 점, 역설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 작금의 현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애초 아베 총리의 강경 대응으로 시작된 문제니만큼 문제 해결의 키도 아베 총리가 쥐고 있고 이에 강 명예교수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두 축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일단 미국에 대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의 심각한 균열로 종래엔 종국의 이익이 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려 하는 아베 총리의 명분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과 일본과의 정상회담 등에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알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접근이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또한 역설적 상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는 북한이 될 수 있다는 게 강 명예교수의 설명입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韓日関係も大きく変わってくるでしょう。そして私は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南と北が接近することは、そして将来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おっしゃった3段階統一論の第1段階、国家連合コンフェデレーションへと進むということは日本にとっても利益であるということを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安倍総理に積極的に説得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
강상중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선 일본과 한국의 교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00만 명에 이른다. 일본 보이콧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으며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별 강연 참석자들은 강 명예교수의 조언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을 선언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그 당시에 그런 의미 있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을 그 후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계승했더라면 지금 한일 관계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한국은 일본과의 대립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기회로 만들어 총력전을 펼쳐 한국 경제 자체를 버전업 시켜야 한다는 것이 강상중 명예교수의 한국에 대한 조언입니다. 강연 말미 강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덕담 섞인 전망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일단 이게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보습학원의 원장인 30대 이 씨가 작년 4월에 한 채팅 앱을 통해서 10살인 A양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날 자정에 이 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에 서울 강서구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씨가 A양에게 소주 2잔을 마시도록 권했고요. 술에 취한 A양이 침대에 눕자 이제 강제로 A양이 옷을 벗기고 손으로 A양의 양손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에 성폭행했다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징역 5년이 감형되었는데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는 감형 판결이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이제 해당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지난 6월 14일에 올라와서 한 달 동안 24만 명이 넘게 동참을 했습니다. 2심에서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뭐 이유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2심은 이제 폭행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요. 대신에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늠한 경우에 폭행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사관 등의 종용에 의해서 진술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A양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청와대가 오늘 국민청원 답변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나요? 네, 그 오늘 이제 그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이제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 아동 청소년 성범죄라고 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이제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형법상 이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한 경우에 폭행 협박이 없이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 항소심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10살짜리한테 뭐 폭행 협박이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뭐 폭행 협박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 2심 재판부는 당시 그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고는 이제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30년 이상 이제 지속돼온 이제 강간죄 폭행 협박에 대한 최협의설, 이제 가장 좁게 보는 입장을 따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입장에 따르면 폭행 협박에 겁을 먹고 자포자기 상태로 간음을 당한 경우에는 극도로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동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면 공포감으로 얼어붙을 수 있고요. 게다가 또 가해자는 이제 피해 아동에게 술까지 먹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10세 어린 아이에게 자기 집으로 오도록 유인을 했고 소주 2잔을 먹인 뒤에 강간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이 뭐 어떤 판결을 낼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중사에 대한 불명예 전역 처분. 불륜은 불륜,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합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 육군 중사 A씨라고 합니다. 지난 2010년 하사로 임관해 2014년 중사로 진급했다고 하는데 모 사단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A씨도 결혼에 아내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들의 불륜은 지난해 5월 들통이 났고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을 당하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통 행위를 이유로 군인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륜을 달콤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대가 없는 달콤함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단 걸 많이 먹으면 하다못해 충치라도 생기는 게 세상의 이치. 그게 금단의 달콤함인 경우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